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저랑 같이 이제 유도해서 그려볼 텐데요. sin x라는 게 원래 이제 단위원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위원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함수의 영역하고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좌표 평면을 쓰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가로축이 뭐예요? 독립변수, 즉 원인의 축이고, 원래 세로축이 뭐죠? 종속변수, 즉 결과의 축입니다. 근데 단위원의 삼각함수를 다루게 되면 회전하는 회전각 자체가 독립변수가 되고 x좌표, y좌표 둘 다 종속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삼각함수만 다룰 거라면 단위원도 충분한데, 이걸 우리가 기존에 다루던 함수하고 연결 지을 거라면 좀 문제가 생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방정식 해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y는 sin x 하고 y는 x 이놈을 연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리고 얘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필요해지는 거죠. 단위원 말고 어디에서 x축을 가로축, 그러니까 원인축으로 보고, 즉 각으로 보고, y축을 결과로 보는 이 그래프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얘들을 분리해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분리를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저랑 같이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정성들여 그리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템이 있으니까 템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템빨이 없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원 하나 그립니다. 왼쪽에다 단위원에서 제가 1건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x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쪽으로 y축 잡아볼까? 여러분들 예쁘게 그리기 매우 힘들 겁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가 y는 1 라인이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그리기 매우 힘들겠죠? 갑자기? 네. 적당히 포기하십시오. 네. 근데 저는 예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1, 1 1 마이너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가로축을 보통 쓰는 스몰 x를 쓰지 않고 라지 x라고 쓸 거예요. 여기는 라지 y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각도를 세타 대신에 뭘 써야 되니까? 스몰 x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스몰 y축, 스몰 x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맞춰줬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 생각은, 자, x라는 놈이 0이에요. 스몰 x라는 놈이 각도인데 0이에요. 그럼 0도니까 동경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우리 지금 사인을 먼저 보고 싶죠? 사인이라는 놈 뭐예요? y좌표잖아요? 이때 y좌표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삼각함수 함수값은 역시 0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동경이 놓인다라고 하면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0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해보냐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x를 키워보는 거죠. 자, 이만큼 x를 키웠어요. 그럼 y좌표니까 제가 지금 그린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sin x의 함수값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제가 이만큼 또 키웠어요. 이만큼.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sin x의 함수값인 거예요. 또 이만큼 키웠어요.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sin x의 함수값인 거예요. 자, 그린 시간 잘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럼 y좌표가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보이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는 얘가 조금만 증가해도 y좌표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근처로 가면 각도가 좀 많이 변해도 y좌표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자, 돌아갈 때 잘 보세요.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y좌표가 적어도 각도가 변한 만큼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90도, 즉 2분의 파이 근처에 가면 각도가 변해도 y좌표 증가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좌표가 어떻게 증가할 것 같냐면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이렇게 갈수록 폭발적인 것도 아니고 갈수록 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증가할 것 같죠. 제 말 무슨 말
근데 좀 천천히 감소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 각 선분의 길이를 지금 이제 이쪽 옮길 거예요. 옮길 건데 지금 제가 이걸 회전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봤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식이 될 거 같냐면 적당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고생했네. 다시 한번. 그래도 고생했네. 저도 적당히 포기할게요. 알겠죠? 이 정도. 괜찮다. 괜찮다. 이건 괜찮다. 이거 반원 아닙니다. 알겠죠? 반원 일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돌아가면 각도 얼마입니까? 파이죠? 파이는 얼마라고? 3.14 얼마죠? 그럼 여기 길이가 이만큼이 1이잖아 지금. 그럼 이거의 3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좀 지나치게 둥그렇게 그린 친구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3.14 대 1 정도의 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약간 좀 납작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파이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 동경을 여기서 또 회전시켜 볼게요. 여기 회전시키면 뭐예요? 경향이 똑같은데 그냥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그래프를 어디에? 아래쪽으로 반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지금 잘 그리기 힘드네요. 잘 그려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저도 적당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0, 2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회전운동은 어떻게 되겠냐? 무한히 반복할 수 있죠. 심지어 거꾸로도 반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이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주기 공식을 배우면서 한 주기가 2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왜 둥글게 그리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예제를 쓰는 건데요. 진짜 y는 sin x하고 y는 x의 교점 찾아볼까요? sin x가 납작하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y는 x 그리면 교점이 원점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둥글게 그린 친구들 무슨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본 거 있어가지고 자 y는 x 그려보니까 오씨 교점이 2개 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거의 1.2 대 1 정도의 비율로 그려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교점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와, 그럼 계속 비율 맞춰서 그려야 돼요? 다른 함수하고 같이 그릴 때는 좀 그러셔야 돼요. 알겠죠? 네, 단독으로 그릴 때는 마음대로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근데 마음대로 여기가 파이 여기가 1이다 하면 되잖아.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1이고 이만큼 파이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근데 다른 함수하고 같이 그릴 때는 약간 혼동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림 다 그리셨죠? 다 그리셨죠? 이제 코사인 한번 가봅니다. 선생님 이지랄 한번 더 해야 돼요? 네, 한번 더 해야 돼요. 탄젠트에서 한번 또 해야 돼요. 아시겠죠? 불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그려보죠. 쌤만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꿀 좀 빠겠습니다. 자, 얘는 얘들아 그리기 전에 좀 봐봐. 또 나오자마자 그림도 그리고 있지 말고 좀 봐봐. 보고 있니? 보고 있어? 자,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X좌표였죠. 근데 원을 똑같이 그리면 제가 이렇게 회전해도
x좌표는 계속 이 x축에 겹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눈에 길이가 안 보인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회전해도 x좌표는 다 어디도예요? 수선의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의 길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겹쳐서 움직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지워지네 이거. 어떡하지? 여기의 방향 자체가 내가 회전시킨다고 했죠? 90도만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Y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기 전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신속하게 그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가이드 잡아보죠. 그럼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일, 여기가 마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과 마일의 위치도 좀 다르죠? 읽겠잖아요? 여기가 지금 양의 방향, 여기가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이 1이고 이쪽이 마일인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것도 그냥 그림 그리는 거 한 번에 그리면 되니까 그냥 잘 보세요. 알겠죠? 네, 잘 보시면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 X의 양방이 여기야. 알겠지? 1,0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회전시켜보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그냥 수선 내렸을 때가 바로 뭐라고 보면 X좌표라고 보면 되죠? 즉 높이의 개념을 보이도록 회전시킨 겁니다. 자, 처음에 1, 2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가 높이가 각도가 변해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각도가 변한 만큼 높이가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 출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초반에는 변화량이 크지 않다가 갈수록 변화량이 커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바퀴 회전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오게 되냐면 대충 이렇게 온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납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알아서 그리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회전할 때 2에서 0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데 이 절대값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크게 변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변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이어서 그릴게요. 저도 한 번에 그리는 훈련이 돼서 매끄럽게 잘 안 되거든요. 나눠서 그리면 대충 이렇게 나가볼 수 있는 거죠. 좀 따뜻해지는 모양입니다. 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 마저 돌려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감소하죠. 그게 여기였어요. 다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죠. 그게 여기였어요. 자,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되죠? 점점 올라가서 0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변화가 크지 않다가 이쯤 가면 변화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반대로 그리면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를 마저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겠습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속 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요. 이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주기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 보세요. 다 그렸죠? 이거 보세요. 그래프 모양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생겼죠. 원에서 나온 건데. 근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sin x라는 놈을 지금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sin 2분의 파이,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y축이 음의 방향이죠. 그럼 사인을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부호는 이거 몇 삼면각입니까? 이거 예각으로 보니까 사삼면각이죠. 사삼면각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해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플러스 해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쩐지. 그러더라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을 바뀌는 건 똑같고 2, 3면각이죠? 사인의 부호는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얘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림에 보셨다시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2분의 홀수 파이를 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그런 짓을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곡선입니다. 그냥 평행이동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다음 탄젠트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탄젠트 x는 더욱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얘는 원을 눕히지 않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원 안 눕힙니다. 알겠죠? 아까 코사인만 원을 눕히는 거예요. 짜증나시겠지만 한 번만 더 그려주세요. 알았죠? 또 탄젠트를 이렇게 좀 쉽게 얻는 방법이 단위원을 사용하면 탄젠트를 더욱 쉽게 얻는데요. 자, 탄젠트의 정의는 뭐라고 했죠? 동경의 기울기죠. 동경의 기울기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탄젠트를 쉽게 얻기 위해서 여기다 이런 보조 접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아니?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일부러 연장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연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각도가 스몰 x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 내리게 되면 밑변의 길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이걸 연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길이가 1로 고정이죠. 즉 이 길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x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탄젠트 x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호를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니네. 자,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가 작죠? 커지면 탄젠트가 계속 커지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그럼 탄젠트 엄청 커지죠? 그러면 90도에 아주 가깝다 이러면 우와 차작 뚫고 막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같죠? 사실 2분의 파일 때 탄젠트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평행선이 되니까. 만날 때까지 연장해야 되니까 영원히 연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탄젠트 x의 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어디서 어디 사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탄젠트를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제가 그리는 게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겠죠.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눠보죠. 자,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뭐였냐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였는데 그죠? 저 탄젠트 x라는 놈은 0에서 출발해서 2분의 파이 근처까지 갔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처음에는 탄젠트 x가 아주 작게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미친듯이 커지죠. 그죠?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런 형태의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점근으로 가게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닿진 않아요. 가까이 가기만 합니다. 왠지 여기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반대가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를 먼저 회전시켜 볼게요. 이쪽 회전시키면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그냥 부호가 반대일 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대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 같냐면 이거하고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림이 좀 어려우시죠? 근데 한 번쯤은 좀 그려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프를 너무 못 그려요. 학생들이 제가 보면 예,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애들도 많고요. 단위원에서 이렇게 다 유도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90도를 넘어갔다. 그럼 동경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 어차피 정리 안 되니까 의미 없고요. 딱 넘어왔어요. 그럼 뭐야 또?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맞냐? 내려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보려면 이쪽에도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선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냐? 이쪽 접선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죠? 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길이만 보시면 안 돼요. 4분면 2, 3분면이기 때문에 x의 부호가 음이죠. 그럼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그림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실 양의 무한대가 아니고 뭐예요? 음의 무한대인 거죠. 음의 무한대도 시작해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0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것 같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0까지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것 같다고요. 알겠죠? 추가로 회전하게 되면 3, 4분면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0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둘 다 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 같냐면 아하 이렇게 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마음처럼 저도 잘 안되네요. 미끌미끌해서 얘가 똑같은 그래프가 지금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럼 나머지도 그려볼 수 있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반복해서. 탄젠트 그래프가 좀 더 어렵나요?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제가 단조 증가밖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더 쉬운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단조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단조함수란 말이죠. 정의가 안 되는 부분 좀 있긴 하지만 물론 이쪽도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정도만 그릴게요. 이거는 오른쪽에 전부 다 안 그렸으니까. 알겠지? 네. 결과적으로 뭐가 반복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처음 가운데 그려놓은 이놈 있죠? 이놈이 복사 붙여넣기로 반복된다는 얘기죠.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아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는요.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어요.
주기는 2파이였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어요. 그죠? 근데 얘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버리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가 정의가 안 되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데서 정의가 안 되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정수 파이 플러스 파이. 아니,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알겠죠? 여긴 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는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 위치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알겠죠? 치역은 실수 전체이지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갖는다. 그리고 주기는 2파이가 아니고 얼마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니네 주기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주기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 그려봐라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한 주기를 존나 미친놈같이 선생님 저 여기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래라.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랑 높이가 같아지는 같은 동일 위상의 지점까지 여기까지 그려도 한 주기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높이가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건 동일 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함수값이 같으면서 증가하고 있죠. 근데 함수값이 같으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한 주기가 아니고 여기는 함수값이 같으면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 같은 지점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그려도 한 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한 주기를 그린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예쁘게 예쁨하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아무데나 끊어서 딱 얼마만큼 취하면 길이가 2파이만큼 취하면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색칠한 것처럼 이렇게 한 주기, 저 위에 것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한 주기 이렇게 합니다. 그게 좀 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 그려보는 게 꽤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리셨죠? 그래프 좀 보여줘봐. 잘 그렸나 좀 보게. 역시 여학생은 잘 그린다 진짜. 우와. 남학생들도 잘 그려서 진짜 이번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들 잘 그리네요. 이렇게 내가 막 비우는 학생이 한 명쯤 있어야 되는데 없네 오늘. 와 이게 뭐냐고 막 이런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한 모양이에요.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잘 할 말이 없네요. 자, 두 번째 주기함수와 주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흔하게 아직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흔하게 적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적혀있으면 학생들이 이거 주기가 P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기의 배수가 P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으면 즉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100의 99문제는 주기가 2예요. 알겠죠? 굳이 이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주기가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만 보고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주기의 함수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함수는 상수 함수가 아니어야 돼요. 상수 함수를 주기 함수로 보면 주기를 뭘로 봐야겠냐? 0에 하나씩 가깝다 이렇게 봐야겠냐? 이상하잖아, 그지? 예. 함수 fx의 정의역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가 fx 똑같잖아요 선생님. 아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달라요. 자, 가 성립하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fx를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엄밀히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해서 그래프 반복되면 주기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P가 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상수 P 중 최소의 양의 상수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fx의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의 정의는 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다 주기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양수 그걸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또 붙어야겠죠. 0도 된다고 하면 주기함수 아니거든요. 그치?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기함수 이 식을 보면 또 뭐하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뭐하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겠냐? 이거하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x는 1의 대칭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주기가 사실은 주기의 엄밀히 얘기하면 배수가 2인 주기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헷갈릴 만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f 안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저는 독립변수라고 부르거든요. 독립변수의 합의상수이면 대칭성입니다. 뭐라고요? 합의상수이면 대칭입니다. 사실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평균입니다. 주기는요 합의상수가 아니라 차가상수이면 주기함수입니다. 안 헷갈리겠죠? 합의상수이면 대칭. 근데 안 헷갈릴 만한 게 대칭축을 구할 때 독립변수를 더해서 1로 나눈다. 즉 독립변수의 평균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구한다는 걸 일단 더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더해서 숫자 나오는 개념은 대칭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빼서 숫자 나오는 개념은 뭐라고? 주기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독립변수를 더해보시고 빼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굳이 헷갈릴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죠? 너무 모양을 어설프게 기억하시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거고. 와, 씨.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두 문제 했는데 어떡하지? 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두 문제 했으니 3번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뒤에 쉬워요.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지금. 자, 이거 제가 다 이미 아까 얘기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정의역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실수. 치역은 뭐죠? 이렇습니까? 그죠? 주기는 보통 문자로 T로 많이 표시해요. 아마 진자의 운동 그림을 따온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책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여기서 이걸 따온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정입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 좀 천재인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주기라는 뜻으로 보통 T를 많이 씁니다. 네. 주기가 2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sin x의 함수 그래프 모양도 보셨고, 제가 이거 어디서도 얘기했냐면 음각공식에도 얘기했는데 sin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알겠죠? 즉 원점 대칭이란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주기를 왜 T라고 하는지 5초 전까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죠? 예. 아, 그래서 T라고 하는군. 선생님 지금 방금 생각난 거 얘기한 거예요? 예, 방금 생각난 거 얘기했어요. 아, 미치겠다. 다음, 코사인의 정의역 변화 있겠습니까? 단순히 평행이동 할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도 안 바뀌고, 아니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정의역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실수인 경우에, 그죠? 예. 치역도 안 바뀌고, 주기도 안 바뀌고, 하지만 대칭성은 바뀌죠. 아, 당연히 평행이동 해버리면 대칭성이 바뀌어야지. 똑같으면 되겠냐, 그지? 네. 그래서 얘도 음각 공식에서 얘기했었고 그래프도 봤지만 y축의 대칭인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입니다. 요 두 개의 함수만 배워도 내가 기함수를 홀수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를 짝수함수라고 부르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죠? 여기 짝수 짝수 하는 게 어디 있냐 지금 코사인 약수 라고 써있는데, 그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함수 우함수라는 명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옛날 말에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고요. 다음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 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점근 때문에 빠진 게 있죠. 그게 누구라고 했죠 아까 쌤이?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맞아요? 예. x가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선 정의가 안 돼요. 이때는 정수고요. x는 실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치역 보겠습니다. 얘는 치역이 오히려 더 쉽게도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됩니다. 다음 주기. 얘는 파이죠.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그 다음에 얘도 기함수입니다. 아까 그래프 보셔서 아시죠? 원점 대칭이고요. 물론 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의 음각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명 그래프의 확대 축소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주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프의 확대 축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평행이동 배웠죠?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따로 배웠죠? 맞아요, 맞아요. 따로 배웠죠? 맞냐? 자, 이런 개념인데요. 보세요. 자, P라는 점은 Y는 fx 위의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다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한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Y는 fx랑 도형이 뭐 이렇게 뭐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다 전부 다 모든 점의 x좌표를 a배, 모든 점의 y좌표를 b배하면 어떤 도형이 되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그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얘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기만 하면 되죠.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은 뭐냐면 내가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치를 알아요? x, y의 자치가 y는 fx라는 거 알아요. 맞죠? 자, 이 그림에서 바로 뭐가 보이냐면 x'은 뭐겠냐? ax겠죠. 뭐야? a 했다고 그랬는데. 그죠? y'은 뭐겠냐? by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고. 뭐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아는 거는 x하고 y잖아. 그래서 x에 대해 고칩니다. 그럼 a분의 1 x 프라임 맞아요? y는 b분의 1 y 프라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진짜 레알 참 트루 x입니다. 그죠? 얘도 진짜 레알 참 트루 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치인 y는 fx에 대입해 볼 수 있죠. 맞냐? 이걸 대입해 정리하면 b분의 1y 프라임은 f a분의 1 x 프라임이 되고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늘 그렇지만 나중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 프라임을 떼고 쓰죠. 그래서 b분의 1 y는 f a분의 1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 선생님! 이런 소리 아니에요? 제가 y는 fx를 x축방향으로 a배, y축방향으로 b배 확대점을 축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x 대신에 ax가 아니고 a분의 x를 넣는군요. y 대신에 bx가 아니고 b분의 y를 넣는군요. 평행이동하고 느낌 존나 비슷하죠?
평행이동이 내가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a가 아니고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플러스 b가 아니고 y 마이너스 b 들어갔었죠. 그런 것처럼 얘는 역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x 대신에 ax가 아니고 a분의 1x, y 대신에 by가 아니고 b분의 y.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실제 x가 아니에요. x 프라임이에요. 실제 y가 아닌데 y 프라임입니다. 바뀐 점의 좌표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y에 대해 정리한 것도 좋아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이겠냐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맞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 선생님, 왜 x는 a배 하면 a분의 1이 되고 y는 b배 하면 실제 b배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알겠죠? 이쪽으로 곱해서 그래 보일 뿐. 평행이동도 꼭 그런 색깔이 있잖아.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돼 있으면 선생님 왜 x는 부호 반대고 y는 그대로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 항상 생깁니다. 알겠죠? 네. 근데 둘 다 반대입니다. 둘 다 반대. 아시겠죠? 이 내용 다 적었어요? 다 적었니? 감사합니다. 자, 방금 배운 확대 축소의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자, 봐봐. y는 2 sin x라는 애가 있어. 알겠냐? 그럼 2 sin x는 일괄적으로 2를 곱하는 거니까 원래 sin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 맞아. 맞죠? 그걸 단순히 얼마로?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면 되는 얘기죠. 뭐, 이런 데 하나 y축 잡으면 그려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 이거 2분의 y sin x 아닌가? 맞아요? 그럼 y는 sin x랑 비교를 해보면 y 대신에 2분의 y 들어간 거 아닌가? y식방으로 2배 확대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x축 방향으로 a배 확대도는 축소 이렇게 하는 이유가 a가 1보다 큰 확대지만 a가 0과 1 사이면 축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의 값을 모르면 확대인지 축소인지 모르니까 확대 또는 축소,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확대나 축소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되게 헷갈립니다. 보세요. 3배 확대 안 헷갈리죠? 3배 축소 좀 이상하죠? 3배 축소 3분의 1배 확대 좀 이상하죠? 갑자기 막 이상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확대 또는 축소라고 하고 b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겁니다. 혼란 여지가 없어요. 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한 거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방금 한 거는 y축 방향만 봤지만 이건 x축 방향도 본 거죠. 맞냐? 맞아? 네. 자, y는 2분의 1 sin 3x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2y는 sin 3x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확대 또는 축소를 배웠기 때문에. 맞아요? 이는 y는 sin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3분의 1배. 맞냐? 3배 아니다. 3배는 다음부터 설이 나오고 알았지? 아, 왜 안 했지? 재밌었는데? 자, 다음 y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다. 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확대 또는 축소를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 하실 때 타원 하실 때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진짜 개편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교육과정 없지만. 됐냐? 자, 이거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개를 다 그리라고 문제를 내는 선생님 좀 미친 선생님이 알겠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제 그려보라고 시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물론 두 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타고난 영향인데요. 저는 존나 헷갈리더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그릴 거예요, 내가. 알겠죠? 네. 그러면 저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늘 한 개의 그래프밖에 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자 보세요. 어차피 곡선을 우리가 실제로 확대된 축소해서 그리기 매우 힘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는 사인 평상시 이렇게 그렸었으니까 얘는 3분의 1배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얘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잘 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이걸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 제가 항상 이렇게 해요. 지금 뭐냐면 1하고 마이너스 1 라인인 거죠. 네. 그래서 적당히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y축 일단 그어요. 알았니? 근데 얘가 뭐랬니? y축방 2분의 1배라고? 그럼 여기다 2라고 쓰지 말고 2분의 1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 다음에 x방 3분의 1배죠. 원래 얘가 파이죠. 아 그럼 3분의 파이구나. 양아치입니까? 네, 원래 그런 거죠. 아시겠죠? 원래 얘가 2파이죠. 3분의 2파이구나. 원래 얘가 2분의 파이죠. 얼마예요? 6분의 파이구나. 원래 얘가 2분의 3파이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러면 된다고. 사실 그림의 모양이 의미가 있나 우리한테? 의미 있지 않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곡선을 확대 또는 막 축소하고 있지 마세요. 힘들게. 근데 만약에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 얘 혼자만 그리는 게 아니다. 다른 거랑 두 개를 그려야 된다. 그럼 실제 비율을 생각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어요. 네. 가끔 있긴 한데 보통 y축 방향 그대로 두고 x축의 방향만 다른 걸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알겠죠? 혹은 x축의 방향 그대로 두고 y축 방향 다른 걸 동시에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이따위로 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걸 문제가 다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뭐 저거 평행이동까지 막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꼼수를 써서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쌤 그리는 거 보면 약간 좀 나는 괜찮게 그리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그리거든요. 이 정도 흰 거밖에 안 그린다고. 이걸 더 과장해서 그린 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덜 과장해서 그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됐습니까? 와 힘드네 오늘. 할 거 많은데. 여기가 또 중학생들 진도 밀릴 순 없는데. 자, 이 중학생들 내가 다음 주에 그래프 야 다 지우고 다시 그려 이러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야 이 새끼들아 그림이 이러면서.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요놈의 치역과 주기를 구해보시오. 아는 학생 아는가 모르겠는데 저렇게 그 R 사인 오메가 X 저 표현을 대학에서 삼각함수를 할 때 저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는 보통 A 사인 BX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그냥 한번 재미로 넣어봤어요 제가. 알겠죠? 예. 의미 없다 문자의 모양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일단 치역과 주기를 구하기 전에 이거 뭐가 있어 보입니까? 평행이동이 있어 보이죠? 평행이동에 대한 해석하려면 항상 뭘로 묶어야 한다고? X의 계수로 묶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안 시켜도 그냥 기계적으로 얘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y는 r 사인 오메가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맞습니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치역과 주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이 평행이동은 치역이나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냥 y는 r 사인 오메가 x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가 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r분의 1 y는 sin 오메가 x로 보이기 시작하죠. 즉 y는 sin x를 x축 방향으로 몇 배? 오메가분의 1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r배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겠죠? 타당하죠? 네. 따라서 치역이란 놈은 r배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 t란 놈은 뭐가 되겠냐? 주기가 원래가 2파이잖아요. 근데 오메가분의 1 줄어들죠. 그럼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될 것 같죠? 맞냐 안 맞냐? 이때 오메가가 음수라면 이야기가 다를까요? 안 달라요. 어차피 원점 대칭이라. 그래서 보통 책들에서 이 공식을 오메가의 절대값분의 2파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뒤집는 건가? x에 곱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죠? x에 곱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서 주기 바뀌냐고. 안 바뀌지. 아니, 주기함수를 거울에 비친다고 주기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양수냐 음수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메가의 절대값분의 2파이로 많이들 공식으로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